주말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4%로 1분기는 물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나 더블딥은 비켜가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돼 큰 악재는 못 됐습니다. 한편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신선식품지수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수출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무역 흑자는 230억 달러 흑자를 내고자 했던 정부의 연간 목표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2분기 대기업의 생산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을 훨씬 웃도는 화랑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최근에야 간신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니까 지수가 비슷하더군요. 하지만 1770선을 지난주 초반에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틀 연속 내렸고 금요일장에서는 1760선마저 하회하면서 1759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무너진 상태였고요.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으로 특히나 영업이익이 5조를 돌파했다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2%대 내림세를 보였으면 물론 지수도 큰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실적 모멘텀도 모두 다 소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없이 8월 증시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1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759, 1760에서 도달을 못하는 그런 모습 아쉽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480선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480선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기관이 열흘 연속 계속해서 팔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480선대는 7일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흘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외환 시장도 3원 이상 빠지면서 118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시아 증시의 모습이었는데 중화권 증시도 모두 다 힘이 없는 모습. 특히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대만도 0.5% 정도 밀렸습니다. 일본의 낙폭이 가장 컸죠. 1%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요. 일본 내부적으로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6월 산업 생산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 또한 실업률도 0.1%포인트 전월보다도 더 는 모습이었죠.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4%로 눈높이보다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합권 혼조로 다우가 1포인트 정도만 밀렸을 뿐 S&P 500과 나스닥 오히려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부합권 혼조로까지 끝났는지 뉴욕 증시 상대적으로 선전해 보이는데 자세한 이유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서울현대신문 국제부 이학인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나왔는데 결과는 딱히 좋지 못했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둔화된 경제 성장률 지표에 약세를 지속하다가 장막판 회복세를 보이며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22포인트 떨어진 1466.94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이날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다우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7%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6월 유럽 국가들의 부채 위기로 인해 급락세를 탔다가 7월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6월에는 유럽 때문에 시달렸고 7월에는 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실적도 좋아서 어지간히 좀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셨는데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8월에는 지표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상무부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4%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지난주 발표됐던 6월 내구재 주문, 7월 소비 심리 지수 등의 지표도 경기 회복세가 느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둔화 추세보다는 둔화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도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끝이 났고 지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텐데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오히려 둔화 폭을 좀 잘 체크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쪽에서 내놓는 지표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지만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지표가 줄지어 나옵니다. 주초 공급자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를 시작으로 주중반 7월 자동차 및 소매 점포 판매 동향, 주 후반에는 7월 고용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일자리 통계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월간 실업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 통계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7월 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12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조사가 끝나가면서 임시직인 센서스 요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센서스와 관련된 인원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만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 일자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 규모는 6월 8만 3천 명에서 7월 10만 명 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4일과 5일 각각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타 고용 관련 지표에도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3일 예정된 6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 지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미국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저축 증가로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발표되는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조금 하락한 54에서 55로 점쳐지고 수요일에 예정된 서비스업 지수는 소폭 하락한 53에서 53.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ISM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 둔화 폭 정도는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제재 어닝 시즌 끝나가고 있지만 이번 주에 또 S&P 500에 속한 기업들 한 100개 정도가 나머지 실적을 공개한다죠? 네네,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에 속한 33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75%는 전문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섰고 네. 10%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15%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우지수 구성 4개 종목을 포함해 S&P 103개 종목이 최근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로 S&P 500 지수 종목 가운데 439개, 약 88%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경영 성적 발표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 실적을 내놓는 다우 4개 종목은 3일 화이자와 프록터 앤 갬블, 5일 크래프트 푸드, 월트 디즈니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명단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GDP 성장률이 둔화된 것을 확인한 주말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유가도 함께 떨어졌을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증시하고 동반해서 막판에 올랐나 봐요. 네네. 지난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59센트 하락한 78.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이 컸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였습니다. 비록 마지막 거래일에 소폭 내리긴 했지만 국제유가는 지난 한 달간 4.4%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7월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탄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배럴당 79달러에 근접한 유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의 상승률 그리고 유가의 상승률 모두 다 7월이 최고치였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설경제신문 국제부 이학인 차장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지수를 기억하시죠? 1759, 1760선이 붕괴됐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5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많았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소식을 기다리는 심리도 있었는데 주말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다우는 1포인트 정도만 떨어지고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장 1760은 일단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 10포인트 이상 정도 조정을 받아 1760선 아래로 내려오긴 했었지만 지난주 사실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고 1700 거의 80선 근처까지도 한번 붙어봤었기 때문에 1800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이번 주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연중 최고점까지 경신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국내 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사상 최대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이제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되고 또한 그런 박스권 돌파들한 추가 상승 기대감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지난주에는 이렇게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 제조업 지표가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지만은 네. 그 해외 증시도 잘 마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주말경에 그 한국은행에서 그 6월 산업 동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경제 지표가 그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동행 종합 지수,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 종합 지수도 보면은 그 16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 또한 동행 종합 지수 중에서도 보면은 광공업 생산 지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조업 가동률 지수 이런 7개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네. 그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광공업 생산, 특히 반도체, 부품, 기계 장비 등이 이렇게 그 8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네. 또한 그 요즘에 이제 특히 제조업 가동률, 네. 그런 제조업 가동률이 83.9%로 나타났습니다. 그 83.9면은 그 3조 호황을 기록했던 87년도에 84가 최고였는데요. 예.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아주 좋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네. 또한 요즘 그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최근에 보면 설비 투자도 이렇게 많이 좀 늘고 있어서, 네. 그 향후의 경기 국면을 얘기하는 선행지수가 지금 6개월째 하락을 해서, 네.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3분기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설비 투자라든지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선행지수도 한 4, 4분경에는 바닥을 치고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네. 종합지수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경기 선행지수 올 4분기 정도에 바닥치고 올라올 것이다. 지금 제조업 가동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동행지수가 잘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지수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연기금도 지난 7월에 1조 이상을 샀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연기금이 보면은 지난달에 1조 원 넘게 샀고요. 네.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9천억이 넘게 사면서 그 최근에 한 3조 원 넘게 상반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그 연기금이 아주 좀 보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 그 많이 빠질 때 사고 네.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그렇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1700 중반에서 약간 고점이라고 느껴지는 국면인데서도 여전히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연기금의 그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가 한 16.6%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자금 여유가 한 7조 원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연기금이 사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그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2000년에서 한 2003년 사이에는 한 3, 40조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4, 5년도에는 한 50조 정도 이렇게 50조에서 60조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이제 2007년까지는 한 60조에서 70조 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지금 올해 2010년에는 한 90조 정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1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네. 연간营業 규모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퍼가 지금 1700 중반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1700 중반이었던 2007년에 그 중반에는 퍼가 그때는 한 12.9배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초는 한 10.7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한 9.9배 초반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뭐 연기금도 사고 있고 네. 또한 외국인들도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한 26억 달러가 그 한국 관련 펀드로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주 연속 그 유입이 됐고요. 네. 또한 그 지난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좀 좋았죠. 양호했고 예. 그다음에 뭐 버냉 향후에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네. 추가 부양책도 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좀 거기에 기댈 수 있어서 네. 이 국내에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겠다.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도 아마 지속이 될 테고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크다. 지금 퍼 같은 경우 향후 12개월 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자릿수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또 그전에 현대차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삼성전자를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기업들의 실적은 다 나왔다 이거죠. 예. 모멘텀도 이제 없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했었고 그런 측면도 있었고 1778까지 일단 맛을 예. 봤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작년 그 한 10월 이후부터 보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약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올 1월이나 4월에는 좀 급격한 조정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급격한 조정은 아니고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폭의 미세 조정. 그 아까 그 근거로는 뭐 유군과 연기금들의 매수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경기 지표상으로도 뭐 지금 어제 이제 그 무역 수지도 뭐 6개월 연속 이렇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네. 있고 이런 걸로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한 그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이 규모가 그 영업이익 규모가 레벨업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뭐 이제 개별 종목이 예를 들면은 네.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레벨업 단계에 들어서면은 잘 안 빠집니다, 주가가. 그런 것처럼 이 종합지수도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은 이 소폭 미세 조정이 그치고 네. 8월에는 뭐 이제 모멘텀이 좀 약간 소멸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행보를 하겠지만은 그 다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향후에는 이 18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 뒤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긴 할 텐데 그 조정폭은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이후에는 1800을 또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약간의 조정이 제한적으로 있을 것 같은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는 전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롤러코스터를 탔고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중간에 뭐 1770을 돌파했어 라고 신문을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딱 오니까 지수는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분명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 업종별 순환매도 빠르게 돌아갔었던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이제 IT 자동차 7월에는 안 갔는데 요거를 그대로 들고 있어야 좋을지 이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뭐 7월에는 사실 뭐 IT 자동차들이 좀 많이 못 오르고 좀 빠졌기 때문에 네. 뒤늦게 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IT나 자동차들 뭐 특히 자동차는 크게 조정은 안 받았고 이제 IT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집중 매도해서 이제는 이미 이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단계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뭐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존까지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집중 매도로 좀 빠졌습니다. 따라서 네. 뭐 삼성전기나 SDI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 추가적인 뭐 손절매나 이런 구간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밑에서 그 사는? 그런 저가 매수의 구간을 찾는 그런 전략이 조화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뭐 증권이나 뭐 은행, 뭐 철강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수 대비 상승폭이 미진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도 뭐 좋고 같이 주도주 섹터를 조금 더 넓혀보면 화학도 있는데 화학도 뭐 자동차 더불어서 실적 굉장히 좋죠. 수급도 괜찮습니다. IT주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면서 삼성전기, 삼성 SDI 두 가지 종목을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대우증권 증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오늘은 뭐 IT주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뭐 IT주보다는요. 예. 그냥 요즘에 그 자동차주에서 보면은 그 전장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장화 부품 관련주인 SL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장화 부품 이제 대표주자는 이제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간 중소형주인 그 SL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SL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종 램프류와 그다음에 셰시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면서 그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전장화라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점점 이 전기화 되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안전과 편의 장치가 이렇게 점점 개발이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잇는 업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SL은 램프, 자동차 램프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이미 LED 헤드램프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에 장착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그 그랜저급 신차에도 장착할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GM의 알파라는 차량에 헤드램프를 한 3,300만 달러 정도 장착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또한 기아 자동차와 공동으로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런 등 편의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2012년도에 기아차의 K9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네. 그런 야간 보행자 감시 시스템이 장착을 하기로 하고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호전되는 수혜주를 할 수 있겠고, 이제 단점으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나 모비스가 경쟁 업체이지만은 모비스 만도와는 듀얼 밴드로 가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모비스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 집중하려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성장세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한 3월 결산 법인인데요. 네. 2011년 3월 결산 따져서 한 영업이익 210억 정도 나오려고 보고서 주당 순이익은 올해는 한 2,0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키코 손실 처리가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한 약간 1,500원 정도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따라서 지금 현재가가요 11,800원인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 그러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조용하네요. 예. SL이 사실 좀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예. 좀 쉬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뽑는 그렇게 시세를 내고 있고요. 네. 따라서 11,800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주에 한번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약간 중소형주다 보니까 장중에 약간 내려올 수가 있는 11,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내년도에 주당 순이익 한 1,500원대 나오는 그런 가격인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요. 전장화 확산 수혜주인 SL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모비스와 만도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L 차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제가 없는 동안 LED 관련주를 얘기하셨더군요. 간단하게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LED 관련주로 삼성전기하고 서울반도체 관련 칩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가장 큰 LED 수요 시장인 조명 시장이 오히려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집 가격 하락은 오히려 이런 조명 시장의 개화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LED 관련주들은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삼성전기하고 서울반도체,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지요? 예, 일단은 지속적으로 두 종목 모두 고점을 실적 발표하는 시즌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내용, 칩 관련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폭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지만, 현재 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나 외국인 매도세 이런 수급 관련 악재가 좀 겹쳐 있는 바람에, 네. 주가는 부진한 흐름이지만 관심 가질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난주 LED 관련주 중에서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하지만 앞으로 LED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다룰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전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네.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시설 투자 규모, 그러니까 LCD나 반도체, OLED에 대한 시설 투자 계획이 이제 당초 예상치 18조 원보다 초과할 수 있다고 일단 삼성전자 발표를 했습니다. 뭐 네. LCD나 LED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성을 좀 더 확고히 해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그간 조정을 좀 받았던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SFA나 아토, 유진테크, AP 시스템, IPS 같은 삼성전자 관련 장비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게 쉬거나 혹은 쉬면서도 조금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던 장비주들. 언뜻 한 5가지, 4-5가지 종목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두 종목 정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예, 일단 아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아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거래 고객으로서 이제 미세 전환 공정을 하면 핵심 장비인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증착 장비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고요. 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한다고 작년부터 말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도 자회사인 워닝 머터리얼 그리고 워닝 머터리얼 좀 상장 가능성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거고요. 또 IPS와 합병에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고, 최근 들어 장비주 대부분이 좀 저평가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토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PR이 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뭐 한 8,000원대 근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얘기를 들어보죠. 예, 유진테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 공정 전환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네. 플라즈마 증착 장비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뛰어난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해외 쪽 거래선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뚜렷이 좋아지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토에 비해서 크게 조정은 좀 덜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차트 끝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토보다는 좀 조정폭은 좀 작았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급상의 우위를 좀 바탕으로 해서 낙폭은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적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거래선 확보와 또 신기술인 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 장비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 것 같고요. 대신에 네. PER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보다는 아토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유진테크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을까? 지금 가격?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 가격대부터 13,000원 초반까지는 좀 분할해서 꾸준히 매수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13,000원을 하회하면 매수를 좀 중단하시고 13,000원대에는 뭐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아토, 유진테크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1일 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지만 제조업 지표가 괜찮으면서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장 일단 좀 의외로 선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뉴욕장 보고 어떻게 움직여줄지 장 초반 일단 1760은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70에서 출발하는군요. 코스닥도 483까지 올라서 합니다. 1760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더 좋은 지수를 아주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81만 6천원까지 회복을 합니다. 글쎄요, 실적에 대한 선반영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크게 내렸지만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듯 싶고요. 저가 매수세 하면 또 포스코가 들어와야 되겠죠. 4% 이상 밀렸었던 포스코. 그러나 49만 6,500원으로 일단 50만 원 쪽으로 붙어봅니다. 현대차도 오늘 2%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현대차 지금 사상 최고가 내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14만 9천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15만 원 넘기면서 무려 장 초반부터 2% 뜁니다. 자, 같이 연계해서 모비스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역시 2.7%, 2.5% 현대차보다 상승률이 더 셉니다. 21만 원까지 기록을 하는군요. 그리고 조금 약했었던 실적 전망 때문에 말이죠. 신한지주와 또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KB금융만 소폭 떨어질 뿐 전반적으로 신한지주는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2개월 만에 공모가 회복했던 삼성생명 11만 원의 공모가였는데 오늘 1,500원 돈 더 올랐으네요. LG화학도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보탭니다. 33만 2천원. 하반기에 목표 주가가 40만 원까지 부르는 증권사가 나왔더군요.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 조정폭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 만회를 하는 것 같군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플러스로 1.5% 정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강보합 정도 내지 아주 조용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KB금융과 약간의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세계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군요. 기아차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1.6%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1.2% 정도 뛰면서 12만 5천 원에 오늘 아침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1.4% 가까이 뜁니다. 삼성물산도 1% 올라서 정확하게 6만 원에 오늘 장 시작하고 있고요. 자, 현대제철도 거의 한 4% 가까이 밀렸었죠. 실적은 좋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2.5%, 3% 가까이나 만회에 나서면서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위시에서 다시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500원까지 올라오네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77,400원 찍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거의 1,772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도 짧게 한번 보죠. 서울반도체 지난주 금요일 반등에 이어서 오늘도 1.6% 추가적인 반등을 합니다. 이제 LED에 대한 업황 우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CJ 오쇼핑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5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한 2%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한 1.6% 정도 올라옵니다. 포스코 ICT 그리고 포스코 켄텍 모두 다 약했었는데 오늘 포스코 ICT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켄텍은 1.5%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오게 되는 다음인데 다음 0.2% 정도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나고 나서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오위즈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오늘 플러스로 출발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사줬던 그런 종목이죠. 오늘도 수급 호재로 인해서인지 1.6%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FA 그리고 SD스텍 1% 내외 혹은 좀 조용한 움직임이고 차바웬디오스텍이 오늘 4.6%나 급등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1770의 장이 열렸던 코스피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PMI 지수도 안 좋아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뉴욕 증시가 좀 선전했다라는 평가 때문일까요? 오늘 장 출발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1.95포인트 상승한 17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11포인트 상승한 4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18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2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현대모비스 상승률이 3.41%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조선주나 그동안에 하락을 보였던 IT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사실 실적 모멘텀은 없고 어떤 모멘텀으로 8월을 얘기하나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8월장을 어떤 식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8월 첫 거래 출발도 괜찮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8월에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7월 같은 경우에 상승했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 모멘텀이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안도랠리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증시가 7월 초 이후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동력이 안도로 보고 있는데요. 남유럽 문제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성공하면서 유럽 금융기관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또 중국도 부동산세 도입 유보로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급격한 침체가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도랠리 성격이 강한데 8월에도 경제 지표나 이런 데서 급격한 개선 신호가 나타나기보다는 이러한 안도랠리 그동안 미 국채 중심의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일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안도랠리 플러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고공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실적 때문에 7월 괜찮았지만 우리는 유럽과 중국에 대한 큰 우려가 좀 엷어지면서 안도랠리 때문에 견조했었는데 8월에도 이 같은 안도랠리 연장선 플러스 약간의 위험자산 선호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더 떨어지지 않겠고 약간의 고공행진을 조금씩 이어가는 분위기 아니겠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어가는데 1800까지 터치를 할까요? 혹은 넘어설까요? 네, 저는 8월에는 1800 정도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1800 가더라도 이런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나 안도랠리 성격이냐 아니면 경제 지표나 이런 데서 어떤 강력한 신호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신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만히 흘러가면서 1800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표가 뭔가 좀 강력한 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1800까지 글쎄 좀 간다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뚫는다라고 아직까지 확신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이번 주 8월 첫째 주 혹은 더 좁혀서 오늘 전략 좀 세워봐야겠는데요. 당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IT주가 오늘 좀 올라오고 철강금속 섹터도 지난주 금요일과 완전히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눌렸다가 그 다음날 또 튀어오르고 또 튀어올랐다가 다시 눌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업종 간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거 사이클 잘못 잡으면 정말 고생이잖아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맞는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매크로 관점에서 펀더멘털 개선 신호가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매크로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 이익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에 베팅하는 전략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IT는 기술적 반등, 금융은 하반기 금리 인상 기대감, 화학, 철강, 기계 등은 중국 모멘텀의 반등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 이외 운송이나 여행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어떤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상승과 단락과 다시 상승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락씩 매수하는 것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수익률 또한 좀 높게 가져가지 말고 좀 낮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통해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낮게 그리고 철저히 분할 매수, 순환매가 업종별로 돌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업종별로 올라갈 만한 이유들은 다 갖고 있는데 한 번씩 그 상승의 국면이 아주 짧게 온다는 것이죠. 밑에서 사는 전략,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볼 텐데요. 1768포인트로 소폭 지금 1774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이 1771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채권시장,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은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좀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GDP 성장률 나오고 나서 글쎄요, 뉴욕 증시 자체는 좀 조용했었는데 엔화가 초강세였죠. 일단 오늘 출발 얼마로 하고 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환시에서는 그 미국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엔이 한때 85.96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는 미 달러와 유로화에 대해 상승하였습니다. 7월 세계 증시는 FRB의 경기 부양적 통화기조 확인 속에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유로존 경기 지표 개선에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은 반면에 최근 증시 상승에도 엔화가 달러와 유로 대비 초강세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발표되었던 7월 무역 수지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5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해양설비 수주와 현대건설의 해외 건설 수주 등 우리나라 수출은 강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주 환율은 수출 호조세의 지속과 펀더멘탈로 관심이 이동한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의 편승에 지난주 지지선으로 작용하였던 1180원, 20주 이평선인 1170원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금일은 전일 대비 2원 하락한 1180.7원에 출발하여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채운 무역수지 흑자 기조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겠고 1170원 테스트가 있을 것 같다. 지금도 하락 국면이다. 이런 얘기셨네요. 자, 채권시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업 생산 호조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장 채권시장에서는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보니까 3년물은 가격 부담 때문인지 더 이상 3.8% 밑으로는 막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국채가 지금 초강세라서 오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예, 전일은 8월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와 6월 산업 생산의 예상치 하회로 채권시장은 강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장중에 집중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되며 정강 후약으로 전 영역에서 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에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의 개선과 한은의 성장률 상향 조정 등으로 가격 선반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6월 산업 생산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최근 대외 불안 요인이 점증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어 하반기 수출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갈 전망입니다. 국내 펀더멘탈의 가파른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분기 GDP의 예상치 하회로 국내외 지표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주에도 채권시장은 대외 요인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장 전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는 컨센서스 수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되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일 채권시장은 미 국채금리 급락으로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8틱 하락한 111.8에 출발하는 등 강세에 개장하였습니다. 금일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7%대 진입에 따른 가격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이미 공개가 된 6월 산업 동향 시장에 큰 영향을 이래저래 못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미국의 2분기 GDP가 어쨌거나 경기 둔화 쪽으로 나타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시장 초강세 보였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분위기 때문에 국내 채권시장 약간의 더 강세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분석 들어봤네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한번 다시 볼까요? 1771포인트에 출발했던 코스피 살짝 내려와서 1768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1770 회복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 화면 보니까요. 1770입니다. 네, 정확히 지금 회복을 했네요.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요 정도 분위기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이 정도 분위기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한 230억가량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선물까지 한 2,000계약 정도 사주면서 오늘 선물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역시나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120억 이상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도 모두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이 거래소와 코스닥까지는
일단은 사주는 분위기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운수 장비거든요. 자, 오늘 현대차가 15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초가 불러드릴 때 15만 몇천 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살짝 윗꼬리가 달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비스도 21만 3,500원, 무려 오늘 아침만 주당 9,000원이 올라서 4%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마저도 1.5% 뛰면서 오늘 만도도 2%, 조선주, 특별히 자동차주가 오늘 아침부터 쌩쌩 내달리면서 운수장비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자, 그리고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대우조선해양도 2% 뛰면서요. 삼성중공업, 이쪽 조선도 오늘 분위기가 참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수장비 쪽 분위기를 한번 봤고요. 오늘 보험 쪽도 대형주, 특히나 삼성생명 1.8%나 뛰면서 대한생명 1.2%.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보험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었던 철강 금속 한번 볼까요? 네, 철강 금속 섹터에서는요. 자, 포스코가 1% 가까이나 오르면서 49만 6,500원. 오늘 아침에 곧바로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도 2.3%나 급등하네요. 24만 1,500원.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큽니다. 오늘 현대제철은 지난주 금요일날 컸던 낙폭 거의 다 한 번에 만회합니다. 거의 4% 내외로 빠졌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인데 포스코가 오늘 아침에 1% 정도만 반등한다면 현대제철은 거의 다 반등에 성공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10만 6,500원이면 지난주 목요일장 거의 종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장이 좀 가다 보니까 다시 1,770을 찍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도 좀 움직여줍니다. 동양종금증권은 2% 이상이나 상승률을 그려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조용한 쪽은 기계라든가 음식료, 의약 쪽이 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조선선제는 4% 이상이나 빠지는군요. 자, 전기가스 중에서도 일부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눈여겨 보여줍니다. 정부가 가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오늘 전기전자 섹터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것 같아요. 0.5% 뛰면서 81만 4천 원. 네, 실적 넷날 고꾸러졌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첫 거래일에 회복합니다. 삼성 SDI도 이제 회복을 좀 해야죠. 주당 2,500원 올라서 17만 2,500원이고요. LG이노텍도 오늘 주당 1,000원 올라서 16만 1,000원. 삼성전기가 좀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주당 500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도 같아요. 13만 7,500원. LG전자도 오늘 주당 500원.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500원, 1,000원밖에 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상승폭은 삼성 테크인하고 삼성 SDI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LS 산정 같은 경우 소폭 오히려 조정을 받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71포인트입니다. 1,760선 하회되고 실적 모멘텀도 없다라는 분석 속에 8월 첫 거래를 조금 어둡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주말에 있었던 뉴욕 증시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긴 했었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미 상존해 있는 데다가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 속에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우가 고작해 1포인트만 떨어지는 움직임 속에 오늘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1,771포인트로 출발했는데 현재 그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사주고 있습니다. 8월 첫 거래일 출발이 반이라고 하는데 반이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돌아와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